안녕하세요. 위생사 실기 강의 유정입니다. 오늘은 식품위생학 이론 첫 번째 시간이죠. 이 식품위생학은 식품 취급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품 취급 및 시설 위생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식품의 감별 방법, 세균, 식중독, 곰팡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식품과 감염병, 또 식품을 위생검사하는 방법, 식품 첨가물, 기기의 소독과 살균까지 여러 방면, 다방면으로 넓은 내용들이 광범위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품위생학도 이해하셔야 될 내용이 있고요. 또 암기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별표도 치시고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표 해주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식품 위생입니다. 식품 위생. 네,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안전성 그리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나 기술들을 말하게 돼요. 이 식품 위생은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게 되면 식품, 그리고 슬래시 하나 쳐주세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이제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이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하게 됩니다. 식품위생이라고 하니까 식품만 해당되나 보다 할 수 있는데요.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이라든지 기구 또는 용기나 포장들, 우리가 요즘에는 배달도 많이 해서 먹게 되죠. 그러면 그 배달 용기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이 그냥 아무거나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담을 수 있는 용기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용기에 담겨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식품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뿐만이 아니라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식품위생이라고 합니다. 식품에 대한 질병은요, 경구 감염병, 또 인수공통 감염병, 기생충병, 식중독, 기타 여러 가지 질병 등이 있고요.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1962년, 별표 하나 쳐주세요. 1962년도에 1월 20일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은 위에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음식물이 해당이 돼요. 하지만 의약으로 쓰이는 것은 제외하게 됩니다. 의약품도 식품이다? 아닙니다. 의약품은 제외하게 됩니다. 식품위생의 목적은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그리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식품 취급으로 넘어갈게요. 식품 취급에서는 출제 경향 파헤치기, 필기, 위생사 필기 식품위생학 부분 과목에서와 같이 식품 취급 시 어떻게 해야 위생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나오면서 식품 종사자의 올바른 태도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식품 취급할 때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취급을 해야 되고요. 식품의 원료 및 제품은요,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채소 같은 경우는요, 흐르는 물에 5회 이상 세척을 해야 하고요. 유지식품 같은 경우는 일광을 차단하고 저온으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냉장 보관한다라는 말이겠죠. 식품 종사자의 위생 태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기역부터 리을까지 묶어주세요. 손은 그냥 헹군다가 아니고 손은 역성비누로 소독을 하고요. 모발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머리카락이 떨어져서 식품에 혼입이 될 수도 있죠. 위생모 착용 의무화이고요. 복장 및 장신구 볼게요. 청결하고 장식물이 부착되지 않아야 되고 보석류는 착용이 금지됩니다. 보석이 빠질까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석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에 있는 반지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여기에 붙어있는 미생물이라든지 세균들까지 모두 다 사멸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식품을 또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상류는 착용 금지됩니다. 예뻐 보이려고 귀걸이 합니다. 예뻐 보이려고 반지합니다. 아니에요. 자, 핵심 OX 보도록 할게요. 1번, 식품 종사자는 역성비누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네, 맞고요. 2번, 식품의 원료 및 재료는 일광으로 소독해야 된다. 아니죠. 식품의 원료 및 재료는 지금 보는 것처럼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하던지 그 제품이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일광 소독 아닙니다. X. 세 번째, 식품 보관 방법입니다. 이 식품 보관 방법 출제 경향 파헤치기 보면은 식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보관하는 방법은 매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식품 보관 방법은 별표 치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관하는 방법,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미생물을 이용한 식품 저장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게 물리적 처리입니다. 물리적 처리 방법에는요, 냉장법, 그리고 건조탈수법, 가열살균법, 자외선 조사, 방사선 조사, 밀봉법이 있어요. 아, 이게 물리적 처리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하나씩 볼게요. 냉동냉장법, 냉동냉장법. 세균 발육이 억제되는 온도가 10도씨 이하에서 세균 발육이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5도씨 이하, 네, 섭씨 5도 이하에서는요, 대부분의 미생물의 발육이 억제가 돼요. 그래서 냉장, 냉동 보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냉장고는 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벽에서는 10cm 정도 떨어뜨린다. 네, 요건 별표해 주세요. 그래서 주위의 통풍을 좋게 할 것. 아래쪽에 그림이 나오거든요. 냉장고의 위치에서 그림이 나와요. 냉장고 뒤에는 방열기가 있어요. 벽에서는 10c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될 때도 냉장고는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서 설치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급식실이나 식품 보관 장소에서도 냉장고는 벽에 딱 붙이는 것이 아니라 떼어서 보관을 합니다. 냉장고 문 자주 열지 않아야 되죠. 자주 열게 되면 온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온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 일정하게 유지. 냉장고 내 식품은 전체 용량 꽉꽉 채우는 게 아니라 80% 정도만 저장해야 됩니다. 냉기의 순환이 원활해야 되기 때문이죠. 비읍, 냉장고 내부에 중간에 온도계를 비치할 것. 네. 식품 저장 방법이 나옵니다. 식품의 손상 또는 단백질의 변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급속 동결한 다음에 냉동 온도에서 저장하면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 식품의 저장 온도 저온일수록 좋다. 그래서 냉장고, 냉동고 나와 있는데 냉동실은 섭씨 영하 18도씨 이하가 되고요. 육류 냉동 보관할 때 지금 보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좀 높아지죠. 자, 어류나 육류, 가금류가 가장 낮은 온도 0에서 3도씨, 그리고 알류 유제품은 5도씨 이하, 그리고 과일류, 채소류는 7에서 10도씨 정도 된다라는 부분 봐주시면 되고요. 온도와 식재료 보관하는 온도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도와 식재료 보관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냉장, 냉동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저장 온도, 냉장법은 요 정도 되죠? 10도 이하 정도? 네. 단기간 저장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저장식품은 과일류나 채소류 같은 거. 냉동식품은 이제 섭씨 영하 18도, 네, 섭씨 영하 마이너스 18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쪽에서 봤듯이 동결건조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낮은 온도에서 진행이 됩니다. 냉동은 장기간 저장할 때 육류, 어패류가 해당이 돼요. 아래쪽에 보면요.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중요 온도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위험구역이 있어요. 이 구역이 굉장히 위험한 온도예요. 이 온도대에 보관을 하게 되었을 때 미생물의 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
낭비도 될 수 있지만 먹고 아플 수도 있겠죠? 이 온도대는 좀 피해서 보관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음은 건조탈수법입니다. 수분의 함량을 줄여주는 거죠. 건조탈수법 물리적 처리 방법 중에 하나고요. 수분을 15% 이하에서 세균 발육이 억제되기 때문에 수분을 줄여줘서 세균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냉장 냉동법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조절해줘서 바꾸는 방법이었죠. 자, 그리고 이 건조탈수법에는요, 일단 일광건조법은 햇볕을 이용하는 거예요. 햇볕. 그래서 뭐 고추씨 말리는 거, 네, 고추씨 말리기 방법들. 인공건조법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열풍, 고온, 증발, 냉동, 포말, 분무, 감압, 적외선, 고주파, 백원법 이렇게 건조법에 대한 부분과 특징이 있어요. 요거는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건조탈수법, 물리적 처리 방법 봤고요. 세 번째로는 가열살균법이 나옵니다. 가열살균법은 온도는 100도, 네, 섭씨 100도 정도로 가열살균하는 것을 가열살균법. 다음 물리적 처리 방법 네 번째 자외선 조사. 태양광선 중에서 이 자외선을 조사해요. 그래서 살균을 보관하는 것으로 이 자외선 조사 같은 경우는 식품 표면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표면 살균만 됩니다. 표면 살균. 그래서 식품 내부까지는 살균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 처리 방법 다섯 번째 방사선 조사. 방사선,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조사해서 미생물을 살균 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물리적 처리 방법 밀봉법. 밀봉법은요, 밀봉 용기에 식품을 넣고 수분이 증발하거나 흡수되는 것을 막고, 또 그러면 이렇게 밀봉되어 있으니까 해충도 들어오지 않겠죠? 또 공기의 산소의 통과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봉해서 막아서 보존하는 방법을 말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리적 처리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은 화학적 처리 방법입니다. 화학적 처리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염장법, 당장법, 산첨가법, 방부제첨가법, 산화방지제첨가법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요 3가지 볼게요. 수치가 나오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잘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1번의 화학적 처리 방법 염장법입니다. 소금염, 소금 농도가 10% 이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고요. 삼투압을 높이기 때문에 탈수 작용을 해요.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젓갈이라든지 생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오래 보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관 기간이 길어진다. 염장법에서는 소금 농도가 10% 이상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당장법, 당을 넣습니다. 설탕 같은 거 50% 이상의 농도를 유지합니다. 50% 이상. 가끔 이거 바꿔서 나오는데요. 소금은 10% 이상, 당은 50% 이상이다 라고 봐주시고요. 벌꿀, 잼류, 마멀레이드, 양갱, 당상 등이 해당이 돼요. 세 번째는 산첨가법, 산을 넣습니다. 산을 첨가한다. 산에서는요, 저항성이 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면은 pH 4.5 이하.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pH 4.5 이하가 되면요, 생육이 어려워요. 이렇게 아세트산, 시트르산, 락트산, 프로피온산 등의 유기산을 사용하게 되고요. 산을 넣었을 때 생육이 어렵기 때문에 참 좋다, 네, 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산에 시큼한 냄새들이 나기 때문에 제한이 돼요. 그래서 풍미 때문에 적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주로 과일, 채소 같은 저장, 피클 같은 거, 또 조미의 목적으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화학적 처리 방법, 염장법, 당장법, 산첨가법 받고 염장법 10% 이상, 당장법 50% 이상,
산저장법, 첨가법은 pH 4.5 이하 기억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기 전에 핵심 OX 볼게요. 1번, 냉장고는 벽에서 10cm 정도 떨어뜨려야 된다. 그쵸? 뒤쪽에 방열기 있기 때문에 열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맞다. 2번, 냉장고에 과일을 보관할 경우 온도는 7에서 10도씨이다. 맞죠? 식품, 식재료의 재료와 보관 온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3번, 염장법은 소금 농도를 50% 이상 유지해야 된다. 당장법이 이제 당 농도를 50%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요. 염장법의 소금 농도는 10%였습니다. X. 수치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방부제 첨가법. 화학적 처리 방법 중에 네 번째 방부제 첨가법은요.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는 데이드로초산, 안식향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칼륨 등이 해당이 되고요. 다섯 번째 화학적 처리 방법, 산화 방지제를 첨가하는 방법입니다. 산화 방지제, 항산화제라고도 해요. 항산화제. 산화를 막는 것들을 첨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BHT, BHA, 몰식자산 프로필, 토코페롤 등을 첨가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화방지제는요, 지방질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나 비타민 A, D 등을 함유한 식품들의 산화방지 목적으로 첨가하게 됩니다. 물리적 처리 방법, 화학적 처리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세 번째로는 미생물을 이용한 식품 저장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거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발효식품에는 장류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 있고요. 김치류, 젓갈류, 식초류, 장아찌류, 주류 등이 있다. 세 가지 식품 보관 방법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식품시설위생, 출제경향 파헤치기 보면 식품 관련 건물의 구조, 조건 등을 알고 있는지 주로 묻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식품 관련 설비의 종류인데요. 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품 세상 집산 시설, 식품 처리 가공 저장 시설, 식품의 조리 판매 및 급식 시설, 기타 시설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식품 관련 건물의 위치는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주위 환경의 공기가 맑고 깨끗한 곳. 두 번째, 양질의 물을 풍부히 얻을 수 있는 곳. 세 번째, 폐수와 폐기물 처리가 용이한 곳. 네 번째, 수송 및 교통이 편리하고 전력 설정이 좋은 곳. 읽으면 다 이해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세 번째, 건물의 내부 구조와 실내 조건은 별표 하나 쳐주세요. 건물의 내부 구조, 실내 조건. 건물의 내부 구조에서 바닥, 배수구, 벽, 천장의 구조 및 급수 시설에 대해서는요, 위생상 일정한 조건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실내 조건에서는요, 환기, 온도, 습도, 조명, 채광, 방서, 방충 등이 양호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게요. 첫 번째, 바닥 및 배수구. 바닥 및 배수구. 당연히 물도 많이 사용하고 또 뜨거운 공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구성 자재 사용 및 배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좀 탄탄한 자재를 사용해야 된다. 또 배수 시설, 물이 빠지는 시설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니은과 디귿은 그림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가장 먼저 바닥의 기울기. 바닥 1m에 대하여 2에서 4cm 정도의 구배가 있어야 해요. 아래쪽에 바닥 경사도를 보면 바닥 1m에 대하여 2에서 4cm 정도의 기울기가 있어야 된다. 구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물들이 배수가 잘 됩니다. 근데 평평하게 지어지는 경우에는 물이 잘 배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예전에 살던 집인데 화장실이 물이 항상 청소를 하고 나면 그대로 고여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바닥 자체에 계속 고여 있어서 줄눈이가 좀 곰팡이도 생기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1m에 대하여 2에서 4cm 정도의 굽의 기울기를 줘서 물이 잘 배수되도록 해야 되고요. 디귿의 바닥의 배수구는요, 벽과 평행하게 15cm 떨어진 곳에 깊이는 최소 15cm, 내경은 최소 10cm 정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것도 그림이 나와요. 벽과 평행하여 15cm 떨어진 곳에 깊이는 15cm, 내경은 10cm 정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바닥은 타일이나 콘크리트 등으로 두껍고 견고하게 해야 되고요. 단면은 직각을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직각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물들이 낄 수 있거든요. 찌꺼기 같은 거. 이렇게 둥글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오물의 걸림도 방지할 수 있고 청소도 용이합니다. 또 실내 배수구가 교차하는 곳에는 방치시설 설치해야 되고요. 상수도 하수도 교차하지 않도록 설치를 합니다. 다음은 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 주방의 벽면은 매끈한 불침투성 재료 및 밝은 색을 사용해야 돼요. 매끈해야지 이게 오돌토돌하면 거기에 또 오물들이 이런 게 낄 수 있거든요. 찌꺼기 같은 거. 매끈해야 되고요. 불침투성 재료 및 밝은 색. 어두운 색으로 하게 되면 이물질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둡지 않은 색으로 이렇게 밝은 색으로 해야 되고요. 바닥에서 벽면 1.5m까지는 내수성 자재, 설비 및 방균 페인트로 도색을 해야 됩니다. 1.5cm, 1.5m 꼭 알아두셔야 돼요. 별표 쳐주세요. 다음에 디귿, 창문 및 상기 시설을 설치하고 창문과 벽면은 50도의 경사를 유지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50도의 경사를 유지한다. 이렇게 50도 정도의 경사를 유지를 해야 돼요. 지금 보면 바닥과 벽 창살과의 접촉부인데요. 일단 바닥 직각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래야 청소가 용이할 수 있거든요. 네, 둥글둥글하게 해야 되고요. 여기는 경사가 50도 정도 이렇게 직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50도 정도의 경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장 벽면에 기계 설치 시 고려사항은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핵심 OX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생물을 이용한 식품 저장 방법으로는 간장, 고추장 등의 발효식품이 있다. 제가 발효식품이 대표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5. 2번 바닥 1m에 10cm 정도의 굽배가 있어야 된다. 바닥 1m에는 어느 정도죠? 2에서 3cm의 굽배였습니다. 바닥 1m에 2에서 3cm 정도의, 여기는 2에서 3cm 정도의 굽배. 3번, 그러니까 X고, 3번 바닥에서 벽면 1.5m까지는 내수성 자재로 설비하고 방균 페인트로 칠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천장 보도록 할게요. 천장도요, 내수성 재질 밝은색 사용해야 됩니다. 천장과 지붕을 받치는 동양 전선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천장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되고요. 천장에 수증기가 응축되면 이것들이 다시 식품에 혼입될 수 있거든요. 식품에 혼입 방지 따라서 응축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런 방무, 방서, 방충, 공중낙하균도 방지해야 됩니다. 또 별표, 벽과 천장이 만나는 부분도 경사 또는 완만한 구조여야 된다. 정리해 주시고 출입구 보겠습니다. 출입구는요, 이렇게 소독시설을 설치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출입 시 신발 소독은 1에서 2% 크레졸 비누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개방식 문, 도어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도어식에 대한 그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어식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해야 위생해충 번식과 오염물질을 방지할 수 있어요. 바닥과 문 밑바닥과의 공간은 0.5cm가 적당하고요. 문 밑부분 들고 나는 곳이기 때문에 내구성 자재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조명 볼게요. 조명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60룩스,
조리실은 50에서 100룩수 정도 됩니다. 강원의 방향 당연하죠. 명암의 차 크지 않고요. 눈부심이 적어야 되고요. 자연 채광을 이용하는데 이때 창문의 면적은 벽 면적의 70% 정도, 바닥 면적의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창문은 아래쪽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창문. 채광 및 환기가 용이한 세로로 된 높은 창이 필요합니다. 가로 아니고요. 세로로 된 높은 창이어야 되고요. 바닥 면적 7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좋고 개각은 4에서 5도, 입사각은 27에서 28도 정도. 창과 창틀 사이의 경사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50도 정도. 네. 그리고 방충망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1인치당 30메쉬 정도 되는 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환기 통풍 볼게요. 환기 통풍. 환기 통풍 안 되면요, 이 식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열기가스 수증기 등이 많기 때문에 작업 능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식품 및 시설물이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기를 위해서는 창, 팬, 환풍기 등을 사용하게 돼요. 8번째로 싱크대. 수도꼭지는 만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가득 채웠을 때 7c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7cm 이상. 즉 수도꼭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꽉 채웠을 때 여기 차이가 7cm여야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은 내수성 자재, 그리고 식품 용기는 용기를 잘 씻을 수 있도록 둥근 용기. 각이 진 거는 절대로 금지예요. 그리고 조리장. 조리장은요, 가열대, 싱크대, 조리대를 설치를 합니다. 세정과 소독 순서는 세정, 헹굼, 살균, 소독. 이렇게 순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필수시설 설비는 세척 설비, 그 다음에 냉장시설, 찬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세척 시 온수 온도 40에서 60도씨 정도 되고요. 열탕 소독하는 것은 칼, 도마, 행주, 열탕 소독합니다. 다음 화장실은요,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5에서 6m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하면서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되고요. 내수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 있고, 또 바닥과 내벽은 타일 또는 방수 페인트로 도장한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마지막으로 핵심 OX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창문은 가로가 넓은 것이 좋다. 창문은 세로로 높은 창이 좋습니다. 세로로 높은 창. X. 2번 조리실의 조명은 30에서 66수로 해야 된다. 조리실은 그보다는 좀 더 높았어요. 50에서 66수 정도 되어야 합니다. 50에서 66수 X. 창문의 방충막은 1인치당 30메쉬를 사용한다. 네, 맞습니다. 5.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아셔야 할 수치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읽으시면서 수치 부분들은 동그라미 쳐주시고 또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형광펜 칠하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환기 통풍까지 보셨고 다음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